비트코인 1억 간다고? 안녕하세요. 놀면서 유익한 일하기의 놀면뭐의 디지입니다. 오늘은 최근 다시 각광을 받으면서 몇 년 안에 1억 갈 것이다. 비트코인을 허구라고 비판하던 JP모간도 금을 대체할 수 있다 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내고 있는 디지털 화폐 원조 비트코인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비트코인의 태동 역사, 둘째 블록체인 기술, 셋째 디지털 화폐로서의 비트코인, 넷째 비트코인의 미래 전망, 다섯째 비트코인의 문제점 순으로 말씀드릴 테니 비트코인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서두 부분을 생략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태동하게 된 배경 및 역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으로 논문이 발표되면서 세상에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기념비적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제목은 P2B 기반 전자화폐 시스템 비트코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한 전자화폐라는 것이죠. 따라서 비트코인이 태동하게 된 배경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중앙정부 화폐에 대한 불신감 증폭으로 개인 간의 거래 수단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전자화폐를 태동시킨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논문의 실제 주인공이 누구인지, 왜 이러한 논문을 발표했는지 등등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태동된 비트코인은 2010년까지 잠잠하다가 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두 판을 구매하는 일이 생기면서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세인 1비트 가격 2천만원으로 환산하면 만 비트 즉 2천억 원으로 피자 두 판을 구매한 꼴이 되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장난기 어린 거래 후에 비트코인이 개인 간의 거래 화폐로 자주 이용되면서 2011년에 영국, 브라질 등에서 비트코인 거래소가 생겼고 그동안 1비트에 1달러 정도로 거래되던 것이 급등하기 시작하여 2013년 유럽발 금융위기 속에 100달러에서 200달러 선으로 폭등하여 거래되었습니다. 여기에 독일 재무부가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화폐로 인정하는 공식 발표도 큰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일본 도쿄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트 곡수가 해킹 사건으로 폐쇄되어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와 비트코인 가격 폭락이 있었으며 2015년에는 비트코인이 미국 상품선물위원회에서 석유와 같은 원자재로 상품 규정이 되었고 2016년에는 일본 민간전력회사가 전기요금을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던 비트코인이 브라질 헤아라 가치 폭락으로 경제위기가 커지자 비트코인을 헤아라 대체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이머징 마켓 국가에서 화폐 대용으로 사용되고 중국 등 아시아 국가로 진화되면서 2017년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급등하기 시작하여 2018년 1월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나로 2,700만원까지 기록하는 등 광풍이 불자 각국 정부는 이러한 비트코인 광풍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어서 G20 국가를 비롯하여 강력한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폭락하여 2019년 1월에는 400만원대까지 급락하더니 코로나 위기 이후 다시 급등하기 시작하여 1비트에 2천만원대를 형성하며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 투자자로부터 대중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21세기의 가장 혁신적인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말 그대로 거래 블록이 체인처럼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어떤 거래가 일어나면 그 거래의 블록이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 거래가 일어나면 이러한 블록들이 체인처럼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거래 블록이 연결됨으로써 거래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이 거래 블록은 블록이 쌓일수록 더욱 안전해져 어떤 해커도 해킹이 어려운 확고한 안전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비즈니스는 수많은 계약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뢰성 있는 거래를 원하게 되죠. 근데 신뢰성 부족과 해킹에 따른 안정성 부재로 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 담보가 절실한데 블록체인 기술이 이를 커버해 주기 때문에 이 기술에 열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럼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선 보장성과 신뢰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보장성과 신뢰성은 뛰어난데 안정성에 있어서 아직 문제가 많습니다. 교환 가치를 대신하고 있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안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헌데 현재까지의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이 매우 크기 때문에 화폐로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의 가치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가치가 수시로 변동한다면 교환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렇게 곽강을 받고 있는 것은 금과 같이 가치의 보관성에 있어서 뛰어난 기능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시대의 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디지털 시대 이전에는 금과 같은 현물이 보관 가치가 훌륭한 것이었다면 현재와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화된 비트코인이 금의 보관 가치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떨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광풍이 불던 2018년에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 관계자, 심지어 워렌 버핏, 레이 달리오와 같은 금융 전문가도 비트코인은 사기다. 과거 네덜란드 튤립 하던 것 같이 투기 거품이 있기 때문에 튤립 투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 같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헌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각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합법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거래를 인정하며 거래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걷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를 공식적으로 만들어 유통시키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이죠. 중국의 CBDC가 한 예입니다. 중국 정부는 정부 공식 디지털 화폐인 CBDC를 발행하여 유통시키고 있고 이는 미국 달러 패권을 견제하기 위한 선제적인 움직임이고 디지털 화폐를 선점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민간 영역에서 페이스북 창업자 저크버그는 리브라라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 유통시키려다 미국 정부와 의회로부터 저지를 당한 일도 있었지요. 최근에는 세계적인 온라인 결제 회사 페이팔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이렇듯 디지털 화폐는 종이 화폐를 대신해서 미래의 화폐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기는 의문점이 있을 겁니다. 만약 각국 중앙정부가 자체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면 민간 영역에서 태동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좋은 일 다 해놓고 닥쳤던 개 입장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비트코인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첫째,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데 한계가 있고, 둘째, 비트코인 기능이 뛰어나더라도 파워를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가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들어 공식화하면 이는 비트코인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비트코인의 희소성입니다.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희소성의 장점은 비트코인 채굴 생성이 2140년쯤이면 끝나기 때문에 물량의 유한성과 희소성 가치가 보존되고 증대될 것이다 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물량이 작아서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1비트가 8자리까지 나누어지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물량이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금을 일부 대체할 가능성은 매우 높고 알트코인인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화폐는 화폐로서의 기능 외에 거래 계약을 완벽하게 지원해주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같은 플랫폼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가 구글, 카카오와 같은 또 하나의 플랫폼으로 대중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그때가 되면 구글, 카카오가 성장한 것과 같이 어마어마한 성장성이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에 대한 저의 생각은 향후 비트코인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니 자기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만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에 투자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 투자하실 때 다른 잡코인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 세 코인만 관심을 가지시길 권합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디지털 화폐도 결국에는 옥석을 가리듯 우량 디지털 화폐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비트코인의 폭등과 폭락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면서 유익한 일 하기에 놀면모의 디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